1번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유형들은 우리가 삼각함수 방부동식을 풀었다고 치고 이제 풀 수 있다고 치고 그 다음 스텝에 있는 문제들일 거거든요. 한번 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네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 2차 방정식 있어요? 근이 있어요? 그럼 너가 하고 싶은 행동은 뭐여야 돼? 근계수 관계 쓰고 싶어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놈의 합이니까 첫 번째 것분의 두 번째 거 이렇게 봐야 되죠. 두 번째가 8이 아니야. 8 사인 세타야.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그 다음 분모에 2 그리고 8 그 다음 사인 세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다 쓰시면 될 거고요. 알파 베타에 곱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친구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일단 대상은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생각을 이렇게 할게. 문제는 두 녀석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너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을 하고도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맞아요? 그럼 합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들어가고 그거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그 다음 곱자리에 누가 들어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야 이렇게 들어가면 깔끔하겠죠. 그럼 너를 정리하면 좌변은 말이야 우변은 말이야 16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5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두면 좋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네가 정리를 할 건데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친구의 최소값이 궁금해. 무슨 값? 최소값. 이거는 머릿속으로 갖고 가자. 고1 때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최대 최소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최대 최소가 나오면 너 입장에선 기본이 그래프 파악입니다. 이거는 2학기 때도 써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하고 항상 두 번째 언급하는 게 산술기하예요. 그리고 내 말을 잘 이해 좀 해봐. 최대 최소는 모든 경우, 그냥 대부분의 경우, 웬만한 경우에 그래프로 파악할 거야. 뭘로 파악한다고? 그래프로. 근데 종종 산술기하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프만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맞춘다. 그렇지만 산술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나왔을 때 족족 틀려버릴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쓰면 16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계산할 거 계산하면 너는 11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얼마? 5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으면 사인에 대한 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인에 대한 2차 함수인 거 맞지? 그리고 너네가 좀 입장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해줄게. 세타가 말이야 결국에 사인 세타를 결정을 할 거고 그 사인 세타가 결국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결정하는 거 맞아요? 지우 이거 인정할 수 있어? 네가 세타에 뭘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가 딱 나올 거고 그러면 너네가 계산이 쫙 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내가 t라고 둔다면 식이 어떻게 보이냐? 너는 11 t제곱 플러스 5야 이렇게 돼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2차 함수로 생겨서 가운데 축 얼마의 주의야? 0일 때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봐봐.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얘가 없으면 그냥 2차 함수 그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0에서 축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사인 세타를 누구로 뒀다면? t로 뒀다면 당연히 t에 대한 새로운 범위를 제작해야 돼요. t는
사인은 제일 낮으면 얼마? 지우야? 사인은 제일 낮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제일 높으면 얼마야? 1이요.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결국에 최소값은 0에서 존재할 거고요. 맞아요? 0에서 존재하는 최소값 대입하시면 결과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될 거고 지금 풀이를 써봤더니 필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얘는 사인, 코사인을 도구로 갖고 온 것 뿐이고 실제 필요한 아이디어 자체는 나와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표현하고 대입할 거 대입한 다음에 사인에 대한 2차식을 둬야 되지. 맞아요? 요 흐름 자체가 크게 부담이 안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문제 전부 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푸시고요. 그대로 넘어가서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x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코사인 2x가 2분의 1이 되는 모든 해라고 했어요. 상황을 이제 조금 바꾼 거야.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런 거 배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sin x가 2분의 1이다 이런 게 있었다 치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삼각함수가 숫자로 정리된 거지. 더 정리할 필요는 없고 지우야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첫 번째로 얼라리오? 너 지난 영상 안 봤지? 아니 보다가 못 봤어요. 보다가 못 봤어요? 누가 이렇게 때렸어요? 보지 말라고? 그럼 주희가 당연히 알겠지? 주희야 첫 번째로 뭐 해야 돼? 각도? 맞긴 한데 마음에 안 드네. 첫 번째는 그래프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프. 두 번째가 뭐야? 최초의 교점을 누구로? 삼각함수로 찾아야 되겠죠? 삼각형으로 찾아야 되겠지? 세 번째가 주기대칭이었어.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럼 사인이 위로 갔다가 떨어지고 아래로 갔다가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 스탠스라고. 그래프를 그렸지? 그 다음에 걔가 2분의 1과 마주치는 지점이 궁금해. y가 얼마? 2분의 1 때가 궁금해. 이렇게 갈 거고 최초의 교점 너를 뭘로 찾아야 된다고? 삼각형으로 찾아야 된다고. 사인이 2분의 1이면 이렇게 생긴 게 삼각형이겠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30도 다른 말로 6분의 파이라고 둘 수 있겠네요. 알아들어요? 놓쳤니 주의? 알아들어? 그러면 요 지점은 뭘로 찾자? 대칭으로 찾자. 그럼 가운데가 얼마예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인 거고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6분의 5파이 이렇게 했었죠?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오늘 하는 건데. 자, 이전까지 했던 건 그냥 삼각을 둔 거였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코사인 2x를 할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 그럼 물어볼게. 뭐 까먹었을란가? 지효야, 코사인 지금 주기 얼마여야 돼? 다시 물어볼까?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몇 파이야? 2파이. 2파이. 얘가 2파이 나오려면 x는 얼마? 파이. 파이 넣으면 되지. 주기가 파이로 줄었죠? 네가 그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봐. 너가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진다고? 계산이 복잡해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2x 대신에 앞으로 t라고 두고 풀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말이야. 코사인 t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코사인 t가 2분의 1이다. 중요한 건 너가 문자를 새로 만들었으면 그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제작하라 그랬죠. x가 t가 됐기 때문에 2x는 말이야 0부터 얼마? 4파이까지일 거고 계산을 하면 그게 t는 0부터 얼마? 4파이까지일 거야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반드시 범위도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범위도 바꾸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얘가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걸 갖고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부를 거야. 중요한 거 밑에가 x축이야 t축이야? 지금 t축 그린 거야 나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걸 갖고 우리는 몇 파이? 2파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나는 t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파이까지잖아. 4파이까지. 사실 이 그래프가 몇 번 있어야 돼? 한 번 또 있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가야지 4파이겠지 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1을 그으란 거잖아. 맞아요? 2분의 1을 그으란 거야.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좀 셀게요. 2분의 1 딱 이렇게 그어놓으면 너랑 너 x랑 x 이렇게 할게.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어요. 동그라미는 얼마에 대한 대칭이냐? 파이에 대한 대칭이고 x는 얼마에 대한 대칭이냐? 3파이에 대한 대칭이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얘네 둘의 합은 2파이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의 합은 몇 파이? 6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얘네 둘의 합은 6파이야. 이해하세요? 쌤, 왜 디테일한 점 안 잡아요? 잡아도 되는데 안 잡은 거야. 그냥 합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주의야. 결국에 2파이랑 6파이 합쳐서 8파이입니다 하시면 끝나나요? 답이 없네, 그치? 왜 없는 거야? 너는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었잖아. 내가 필요한 건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해봐. t랑 x는 몇 배 관계야? 2배 관계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t를 찾았다 하면 x는 언제나 그거의 절반이었겠죠. t가 8이었다면 x는 4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x의 합이 8파이라는 거는 다시 뭐라고? 모든 x의 합이 8파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거를 절반해야 되니까 우리 몇 파이가 돼야 돼? 2분의 1파이. 아니 8파이를 절반한다고. 4파이. 4파이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요것도 되게 자주 나와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인데 11번 볼게. 뒤에 있는 문제들이 다 이제 11번과 10번과 비슷한 거라서 한번 풀어보면 사인 파이분의 x랑 이상한 직선의 교점이랬어. 근데 생각을 해봐. 교점이라는 건 말이야. 뭔 말이야? 교점이라는 건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근이죠. 맞아요? 사실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내는 걸 텐데 그럼 방정식을 풀려고 사인 파이 x가 있다고 치고 그거랑 5분의 1 x가 있다고 치자고. 우리가요 삼각함수는 숫자로 두면 그래도 풀 수 있었지. 근데 삼각함수를 직선으로 두면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너한테 뭘 물어보냐면 어디서 만나냐를 안 물어봐. 대신에 물어보는 게 몇 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저 누구야? 태종인가? 태종이니? 네. 잘 갔다 왔어? 네. 다 갔다 왔어? 네. 일단 수업은 끝나서 일로 와봐. 오늘 수업은 사실 적분이라서 네. 150문제짜리. 어렵진 않을 거고요. 네. 얘는 테스트였고 요거는 이제 100문제, 120문제, 30문제 이런 거거든. 얘는 네가 귀찮아서 조금 네가 적분에 자신 있으면 시간을 딱 걸고 예를 들어 60분 60분 안에 이거 다 풀어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 거의 30초에서 뭐 몇 초 사이로 쫙쫙 풀 수 있게 한번 그런 타임 같은 거 좀 해보시고 오늘 수업 하실 때는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냥 롤배 차이는 네, 그냥 받아서 수요일. 때 그냥 매가 와가지고 세차하고 갈 거예요. 그래라. 뭔가 잘못됐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려볼게. 주의 너희 둘이 가위바위보.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주희야 이거 주기 얼마야? 2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릴 거 잘 들어야 돼. 딱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그릴 거야. 사인이니까 한 주기가 좀 짧게 그릴 거야. 근데 봐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그릴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짜잔. 자, 이렇게 그리면 한 주기가 끝나고 그게 2야. 인정? 제일 높은 값이 얼마야? 1이야. 맞아요?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적당히 그냥 한 3개 정도 일단 그려놔. 그게 니네가 편해. 하나, 나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둘, 셋, 넷, 뭐 이렇게 그릴게 그냥. 요 값이 전부 얼마라고? 요 점수는 전부 얼마야? 1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2면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절반하면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5겠죠.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너 이 오른쪽 직선 그릴 수 있어? 얘는 말이야 몇 컴마 몇을 지나가야 돼요? 0,0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그 다음 너는 판단을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빨간색 네모가 언제 1이 되는지가 궁금해. 다시 뭐라고? 언제 1이 되는지. 지효야,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5 집어넣으면 1이야. 5일 때 그 순간 1이었단 말이야.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었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 이후에는 빨간색이 어차피 위로 많이 올라갔을 때 더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네가 눈으로 잘 세면 돼. 봐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만나죠. 맞아요? 그럼 당연한 건데 그 반대쪽으로는 어떻게 되겠어? 이 반대쪽으로는 똑같이 5개 만났겠지. 오른쪽에서 5개, 왼쪽에서 5개, 그리고 가운데까지 만나야 되니까 가운데까지 생각을 하면 몇 개? 11개를 만나야 되겠죠. 교점은 몇 개다? 11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야? 항상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왜? 직선과 관계를 물어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림을 그려야지 알 수 있을 거야. 쭉 그려놓고 몇 개 만나는지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생각보다 되게 쉽고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그대로 넘어가서요. 남은 거 전부 같은 얘기일 거고 14번 봐봐. 난이도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하네요. 얘, 아니다. 14번은 삭제. 이거 안 할게요. 14번은 하지 말고 15 할 수 있고 16 할 수 있고 17 8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6번 봐봐. 26부터 27, 28은 삭제하자. 괜히 집합으로 써서 니네가 좀 싫어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다음에 이제 9시 넘고 나면은 29번부터 해서 이제 부등식 설명을 쭉 하고 수업이 끝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25번까지 그냥 쭉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마찬가지 얘기야. 알파랑 베타를 더한다. 알파랑 베타를 더한다. 그럼 그거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잘했어. 알파랑 베타를 곱한다. 그거 얼마예요? 1 플러스 사인 세타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자, 그럼 문제가 물어본 너 옆에다 표현 한번 해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의 합은 결국에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야.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했어? 얘는 문제가 있어요. 사코가 섞였어. 어떻게 해야지 사코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지? 어떻게?
사제 코제는 1이야. 그러니까 코제를 뭘로 바꿔야 돼? 1마 사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했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이렇게 안 했어? 아, 뒤에 바꿀. 뒤는 못 바꾸죠 이 사람아. 얘는 제곱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니네 이거 식을 적용할 때 정확히 적용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되고 똑같은 풀이가 될 거야. 오케이? 지효 2번 한번 해줄 테니까 봐봐. 어디서 막혔어요? 자 한번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했어? 네. 얼마? 마이너스 5 사인 세타. 오케이. 자 알파 베타 구했어? 마이너스 2분의 9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맞아요? 물어본 거 다시 쓸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놈의 합은 뭐예요? 결국엔 25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네. 진짜로? 네. 그래? 자 그럼 계산하면 25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9 코사인 제곱 세타는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팁을 줄게 들어봐. 코제를 갖고 1마 사제로 바꿔도 되는데 결론은 사제 코제 합치면 1이잖아. 그럼 얘는 사인 제곱이 몇 개 있어요? 25개. 코사인 제곱이 몇 개 있어요? 9개. 그러면 9개는 짝을 맺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25개 중에 9개를 쓰면 몇 개 남아? 16개 사인 제곱 세타가 남고 그리고 그 9개는 1이 돼서 9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서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썼다고? 네. 근데 이거 잠깐만 여기까지 썼는데 이거 못 썼다고? 네. 왜? 조금 어지러웠어요? 그럼 안 되는데? 너 이거 사인으로 써갖고 틀렸구만.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썼어야 돼. 그래서 저렇게 두고 나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이번에 쭉 넘어갈 거야. 쭉 넘어가서 어디 할 거냐면 29번 볼 겁니다. 여기도 적당하게 몇 문제? 한 3문제, 4문제 딱 보고 내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해요. 문제 풀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할게. 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고요. 부등식의 해가 존재했다. 자, 부등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풀려야 돼. 맞아?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이 풀려야 돼. 자, 여기 있는 요 친구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너는 말이야. 결국에 sin x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sin x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y축 하나 다시 x축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이 위로 갔다가 떨어지고 똑같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겠죠? 맞아요? 요 순간을 우리는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부를 거야. 그리고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쓰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있었겠네? 그쵸? 자,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은 본인은 요 교점을 찾아야 돼요. 방정식을 뭐 해야 된다고? 풀어야 된다고. 근데 다시 얘기해볼까? sin x가 무슨 x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지점을 본인이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져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 2분의 1 이렇게.
그럼 2분의 1 이렇게 쓴 상태에서 최초의 교점을 먼저 찾을게. 그럼 사인은 언제 2분의 1이 나오냐면 2분의 1 결론적으로 30도, 다른 말로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내가 일단 저 점은 찾았어. 그러면 다른 요 빨간색 점을 가져다가 뭐 하면 돼요? 찾아보면 되겠죠. 나는 이 가운데를 파이라고 불러볼게. 오케이? 얘를 파이라고 불러놓으면 파란색 왼쪽에 6분의 파이와 오른쪽에 이 지점은 가운데 파이로부터 대칭이야. 인정하세요? 너랑 너는 이거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면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그 2배 하면 몇 파이? 2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둘을 합치면 얼마 나와요? 6분의 12파이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6분의 12가 나온다라는 건 이 지점이 얼마다? 6분의 11파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방정식이 풀려야 돼. 그래서 다시 요것도 찾아보자. 너는 얼마냐? 가운데 요 검정색 가운데가 얼마예요? 하시면 2분의 3파이죠. 맞아요? 그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 두 놈을 합치면 가운데 2배 3파이 나와야 돼. 3파이는 6분의 18파이니까 얘는 6분의 7파이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존재하겠구나. 그럼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풀이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 내가 원하는 건 sin x랑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누가 컸으면 좋겠다? 누가? 뭐야? 누가 커야 되냐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야 돼. 그러니까 빨간색 직선이 더 커야 돼. 크다라는 건 y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더 높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더 높다라는 건 생각을 해봐. 이런 한 시점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도트로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과 검정색 중에 누가 커요? 검정색이 크죠. 요 순간 봐봐. 왜 이렇게 찍히냐? 이 순간 봐봐. 너랑 너 중에 검정색이 크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파트들이 지금 괜찮은 거겠지. 맞아? 그럼 요 범위가 나오려면 x 기준으로는 범위가 어떻게 찍혀야 돼? x는 말이야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얼마?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6분의 7파이 베타는 6분의 11파이가 될 거고요. 문제는 두 녀석을 빼달라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빼면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문제가 물어보는 건 코사인 6분의 5파이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본인이 코사인 6분의 5파이가 나왔으면 이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그러면 각변환 좀 할게. 요게 연습이 좀 되셔야 되죠. 너는 말이야 코사인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얼마냐? 6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시 지우가 대답할 거예요. 이거 변형이에요, 유지야? 유지. 그래서 코사인하고 6분의 파이로 쓰고. 오케이? 이거 몇 사분면이야? 틀려도 돼. 얘가 180도죠. 180도에서 조금 덜 오면 2사분면. 오케이? 2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이기? 마이너스까지는 붙이기야. 자,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인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겠지.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29번 일단은 풀었고요. 이거 풀이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호흡이 길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알려줄게. 난이도 얼마짜리게? 하에서 중하 사이에요. 오케이? 하에서 중하 사이야. 그러면 이렇게 호흡이 긴데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함수 그려놓고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 만나는지 찾을 건데 그걸 찾으려면 2분의 1이 언제 나오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 교점들을 결정한 상태에서 다음 교점들을 다 결정을 해주고 문제의 부등식이 원하는 지점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찾았으면 가져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잖아. 맞아요? 계산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확실히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문하기가 어렵지. 내 입장에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숨 쉬듯이 되거든요. 각변한 나는 그냥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계산 그냥 하면 돼. 나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너네가 아직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야. 이해하세요? 이거 어려운 내가 인정하는데 전략을 잘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40점을 받는 게 목표인 사람이면 나였으면 삼각함수 다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 40점을 받고 싶으면 삼각함수 안 해. 수열만 할 거야.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 우리가. 맞아요? 그럼 삼각함수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니네가 그 가성비를 따져봐. 가성비를 따져봐. 보태보태병을 좀 하자고. 저 문제 공부 좀만 하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실근계수든 삼각함수 문제들이 다 풀린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삼각함수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 돼. 너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얘가 50시간 공부하고 너가 49시간 공부하잖아? 1시간 차이 나잖아. 맞아? 근데 점수가 15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얘가 50시간 딱 공부를 해서 삼각함수를 깨우친 거야. 그러면 너는 시험 때 삼각함수 문제를 6개 다 풀 거란 말이지. 근데 너가 1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럼 그 6개 못 풀어요. 전부 다 틀려요. 하나 정도 찍어서 맞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 개손해지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삼각함수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빠듯하게 좀 합시다. 그러면 밑에 거 풀진 않을 거고 언급만 할 테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두고 풀 거야? 아니야. 어떻게 풀 거야? T라고 두고 풀 거야. 오케이? T라고 두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푼 다음에 T가 어디서 어디 사이인 걸 찾으면 X로 넘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31번.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sin x, 코사인 x 존재하고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두 가지 풀이를 좀 알려드릴 건데 니네가 고민을 해봐. 쓰지 마. 그냥 들어. 식이 있어요. 쌤이 부등식을 풀 거면 뭐 할 거면? 부등식을 풀 거면 그래프를 그리랬는데 뭐 이렇게 그린 거야. x축, y축 딱 해놓고 삼각함수니까 칸 4개를 딱 쪼갤 겁니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한 줄기 끝. 그거에 절반짜리 하나, 그거에 절반짜리 하나, 거기에 3배짜리 하나 이렇게 딱 끊은 거야. 오케이? 이렇게 끊어놓고 요 자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사인 함수를 빨간색으로 코사인을 파란색으로 하면 사인은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갔다가 멈추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지죠. 코사인은 어떻게 생겨요? 내려가고 또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까지 딱 써놓은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건 빨간색 파란색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빨간색. 그러면 요 교점부터 이 교점 사이인 거 맞아요? 그 범위 속에서 요 범위 속에서 빨간색이 더 큰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봐야지 하고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를 찾아봐야지 하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냥 알고 있어도 좋은데 45도일 때,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사인 코사인 값이 똑같아요. 뭐라고? 사인 코사인이 같아지려면 사인 x랑 코사인 x가 같아지려면 이대로 두면 헷갈리잖아. 그럼 얘를 넘기면 1이 되고 얘는 탄젠트 x가 되겠죠. 맞아요? 탄젠트가 언제 1이냐면 1분의 1일 때 1일 거 아니야. 맞아? 1분의 1일 때. 그럼 결국에 여기 길이가 1이면 여기가 루트 2거든요. 여기가 45도짜리 삼각형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너가 4분의 파이면 그러면 sin x랑 코사인 x가 같을 거야. 마찬가지 얘기인데 요점을 찾아야 되잖아. 언급을 간단히 할게요. 잘 들어봐. 4분의 파이고 요 지점이 하나 있겠지. 맞아? 얘는 둘이 가운데에 대한 대칭이니까 파이가 나와야 돼서 얘가 4분의 3파이야. 오케이? 그럼 얘랑 얘가 또 대칭이잖아. 요거는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두 놈의 합이 2파이가 나와야 돼서 4분의 8이 찍혀야 되다 보니까 너가 결국엔 4분의 5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결국에 대칭성으로 여기가 4분의 5파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말이야 결국에 x의 범위는 사이에 존재할 거야. 어디 사이에?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4분의 5파이까지. 맞아? 너네 둘을 합쳐란 얘기니까 두 놈의 합은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2번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 이런 풀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sin x랑 코사인 x를 같다고 이렇게 두고 코사인을 넘기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될 거고요. 맞아요? 그게 1보다 커야 되죠. 오케이?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냐면 탄젠트 x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고 싶은 친구들이 생기냐면 탄젠트랑 1이랑 비교했을 때 탄젠트가 1보다 큰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탄젠트 그래프를 가져다가 위로 올려서 그림을 그려보면 올라가고 멈추고 오케이?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멈추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인 지점이 여기 있단 말이지. 생각을 해보면 요 순간이 4분의 파인 건 맞아요. 그 다음 친구는 한 주기 다음이니까 4분의 5파인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1보다 높은 곳은 여기 맞죠? 1보다 높은 곳은 여기 맞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범위가 이상하게 찍혀. 오케이? 어떻게 찍혀? x가 말이야 4분의 파이보단 커야 되는데 이 점근선이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돼 이렇게 찍혀. 오케이? 그 다음 이 뒤쪽 파트는 어떻게 보여요? x가 4분의 5파이보단 커야 되는데 2분의 3파이보단 작아야 돼 이렇게 보인다고?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맞아? 말이 길어져서 이제 내 문장을 잊어먹었겠지? 처음 문제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거 풀고 싶어. 근데 원래 기본 모토는 삼각함수는 숫자야 이렇게 두는 거였잖아. 맞아요? 삼각함수는 숫자야 이렇게 둬야 됐는데 위에 친구는 그렇게 안 두고 푼 거고 두 번째 풀이는 탄젠트는 숫자야 이렇게 두고 푼 거잖아. 그럼 그 흐름에 따르면 탄젠트는 1이야 라고 두는 게 더 좋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저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니네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지금 갖고 있었던 이 상황과 얘를 넘겨서 만든 이 상황은 완벽히 같진 않아요. 뭐라고? 완벽히 같진 않다고. 이게 무슨 느낌처럼 보여야 되냐면 x 제곱이 x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양변을 x로 나누면 x고 얘는 1이죠. 그럼 x가 1이면 답이야 이 생각이 들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오른쪽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야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되겠지. 가능한 x가 누구야? 0과 1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차이가 뭐야? 너는 x가 1인 거밖에 안 나왔는데 얘는 0과 1 두 개가 나오죠. 맞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본인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양변을 x로 나눈 거잖아. 뭘로 나눴다고? 문자로 나눈 거잖아. 변수로. 맞아요? 그럼 네가 x로 나눴다는 건 x가 0이라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거야? 0이 아니란 뜻이었겠죠. 이게 나눠지려면 0으로 못 나눌 테니까 너가 얘를 나누는 순간 0인 경우를 삭제해버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삭제한 거야. 그럼 얘를 봐봐.
요렇게 있을 땐 이 사인 함수의 정의역이 얼마야? 정의역 하면 실수 전체야.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이 얼마야? 실수 전체야. 오케이? 근데 그거를 넘겼잖아 이렇게. 그럼 코사인이 0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부분에선 함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정의역에 따른 차이가 조금 발생해요. 오케이? 너는 실수 전체 함수, 너는 코사인이 0이 될 때를 제외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 바뀌면서 함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느낌상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얘를 가져다 그렸을 때 나와 있는 교점들 있죠. 교점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여기서 나온 거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교점은 똑같이 나와. 둘이 같아지는 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이외에 있는 다른 영역들에서 분명 코사인이 0이 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얘를 탄젠트로 바꿔서 풀어버리면 뭐가 될 수도 있다? 틀려버릴 수도 있다. 오케이? 그거를 꼭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 기본적인 삼각함수를 풀어낼 거면 무조건 삼각함수는 숫자라고 두셔야 돼요. 오케이? 무조건 삼각함수는 숫자 이렇게 둘 거고 유일하게 사인, 코사인을 같다고 두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방정식이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같아질 때 둘 다 0은 아닐 거니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부등식을 풀 때는 얘를 가져다 넘기는 행위가 무슨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정의역을 바꾸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사코를 동시에 그리고 푸는 연습도 필요는 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확히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나머지 모든 친구들 사실은 풀 수 있을 거예요.